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이 상간녀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남자가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은 건가? 도대체 반성이라는 걸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저 남자는 여전히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는 하숙생처럼 살고 가정에 특별히 잘하지도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머릿속을 한번 뜯어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저 남자 심리가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또 바람을 피우면 어떡하지? 다시 그년이랑 또 붙어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기가 있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세상에 한 번만 바람 피우는 사람은 없다던데 이 남자가 또 바람을 피울 것 같은데 하면서 아내분들이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자 또 바람 피우면 어떡하죠? 또 바람 못 피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하시는데요. 또 바람 못 피게 하는 방법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안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람 피우고 돌아온 남자가 별로 성찰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과하지도 않고 진심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남자가 바람이라는 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개박살 날 뻔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안달이 나게 돼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안달 내면서 이 돌아온 남편이 뭐 마음 정리를 하고 뭐 자신을 되돌아보고 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당장 부부 상담을 가자, 뭐 어쩌자, 뭐 여행을 가자, 뭐 남편을 다그치기도 하죠. 이리 앉아봐, 우리 잘 지내기로 한 거 맞지? 당신 나한테 잘할 거지? 막 이러면서 이 남자한테 뭐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안달을 내게 되시는 거예요. 아내분은 큰 상처를 받기도 했고 빨리 내 가정을 정비해서 제대로 된 가정을 다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빨리 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남자가 빨리 좀 반성을 해서 나한테 사과도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지 내가 이 남자를 앞으로 관리하고 감시를 할 텐데, 그런 태도가 남편에게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혼자 막 남편한테 원하는 게 많아지고 바라는 게 많아지고 요구적이게 돼요. 그런데 바람 피운 사람은 원래 반성과 사과와 용서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분들이 이 남자 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남자 문제 없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바람 피운 남편 중에서는 지극히 정상. 원래 바람 피우고 돌아온 남자들은 용서 구하고 사과하고 막 인정하고 막 싹싹 빌고 이러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면 더 이상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람 피웠던 남편한테 너 나한테 반성해라, 너 나한테 사과해라, 너 나한테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는 이 기대를 품는 아내분들이 오히려 비정상이지 않을까요? 바람 피운 남편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 남편이 나한테 매달리기를 바라고, 그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욕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분들한테 내려놓으시라, 남편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기대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거고, 아내분이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남편 뒷공무니를 쫓게 되고 남편은 계속해서 도망가게 되고 부담스러워한다. 욕심을 내려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부부라는 게 뭐 몇 년씩 살다 보면 애 낳고 뭐 애 둘 셋씩 낳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사랑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분들이 이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를 증거를 통해서 봤어. 저 여자한테 막 물고 빨고 맨날 하트 보내고 사랑한다 그러고 아침에 잠도 안 자고 아침에 그년을 픽업해가지고 어디를 다니고,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러면은 싫다고 막 지랄 연병을 떨던 인간이 그녀는 데리고 막 몰래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막 이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를 눈으로 내가 봐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예전에 연애했던 마음, 예전에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나한테도 저렇게 했었지, 저 남자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나한테 지금까지 안 한 거였어? 원래 저 남자의 사랑은 내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는 바람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이상성욕도 생기고 이 남자랑 다시 내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가 않죠. 밖에 있는 상간녀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온몸을 바쳐서 사랑했던 거, 그거는 천분년이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집에서 볼장 다 보고 내 새끼도 낳고 뭐 별의 별꼴 다 본 이 집에 있는 여자랑 무슨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애초에 바람이 났던 인간과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뭐 예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이 남편은 지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분이 생각하는 최선이랑 남편이 하고 있는 최선이 이 레벨이 다를 뿐이에요. 아내분은 남편이 진심으로 막 가정에 헌신하고 막 아내한테 잘하고 용서를 빌고 이러기를 바라시겠지만, 이 남자는요 이미 나가서 재밌는 거 많이 했어. 딴 여자랑 몇십 년 만에 막 사랑이라는 감정도 느껴봤고 막 뜨거운 섹스도 해봤고 막 너무 일탈이 막 재밌고 신났고, 그 감정 절대 잊지 못해. 이미 도파민 샤워 쫙 해가지고 그때 그거를 근데 정리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사실 가정은 되게 재미도 없고 이제 바람난 거 다 뽀록나고 들킨 마당에 이 와이프랑 내가 뭐 얼마나 노력을 하면 이 여자가 뭐 나를 다시 예쁘게 봐줄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자기가 느껴. 그리고 뭐 이 식구들한테도 자기가 밑바닥 다 보였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멋진 가장, 뭐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들, 사위 이미 나는 글러먹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냥 내 자리만 그냥 꾸역꾸역 차지하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도 꾸역꾸역 들어오고 축 처져가지고 그나마 그냥 여기 붙어있는 게 나로선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생활비도 주고 집단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은 내가 원하는 최선은 이 레벨이 아니다 보니까 저 새끼가 저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고서는 지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더 닥달하고 막 구박하게 되고, 너가 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너랑 나랑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그 이상을 바라게 되고, 남편의 이런 노고 수고 남편의 최선을 인정을 해주지가 않죠. 그래서 남편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어차피 인정받기는 글렀어. 이 가정에서 내 역할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상간녀는 어땠어요? 2만원 3만원짜리 밥 사줘도 오빠 너무 맛있다 막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살살 녹여가면서 이 남자랑 막 사랑을 했단 말이지. 그런 사랑이랑 또 비교가 되면서 밖에 있는 걔는 안 그랬는데 이 여자는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대체 나의 이거를 인정을 해줄까. 남자들은 특히 인정 욕구가 강하잖아요. 평생 나는 그거를 채울 수가 없구나 라고 느끼면서 가정의 정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장 다 본 집에 있는 여자인 나를 이 남자가 사랑해줄 의무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해줄 의무도 없고요. 그깟 거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거 기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꾸역꾸역 집에라도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딴 년 안 만나고 밤에 뭐 외박하지 않고 생활비 다 갖다 주고 하면은 그걸로 이 남자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거 이상으로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뭐 반성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거, 그거는 남편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느끼고 말고 하는 거는 남편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그 제가 이렇게 여쭙거든요. 아내분한테. 남편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반성하면 아내분이 뭐가 달라지나요? 어떤 거를 원하세요? 남편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그러면 아니 남편이 뭐 특별히 그렇게 뭘 해주길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아니 남편의 반성을 하든 말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남편이 반성하는 그런 감정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결국은 남녀관계고 남녀관계도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철칙이 뭘까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철칙이에요. 그것만 지켜도 중간은 가는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 중학생 아들도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잔소리 맨날 하고 하면은 엄마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그만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인 남성 머리가 굵을 대로 굵고 이미 나가서 딴년 살살 녹는 딴년 맛을 보고 온 남편한테 내가 막 했던 말 또 하고 의심하고 추궁하고 내 감정을 계속 토로하고 너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 이거를 1년씩 2년씩 몇 달씩 하다 보면요 이 남자는 그냥 질려버립니다. 질리는 여자 누가 좋아할까요?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요 남자들은 질리는 여자한테 애정을 느낄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분들이 말로는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이랑 가정을 지키고 싶다, 남편이 떠나갈까봐 두렵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떠나갈 만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을 질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적당히 하셔야 돼요.
남편이 정 떨어진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내분의 감정은 아내분 거고 아내분이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고 남편이 컨트롤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약을 드시면서 약물로 조절을 하셔야지, 내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이거를 남편한테 다 전가시키고 남편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면 결국은 남편이 무력감을 느낀다니까요. 아, 내가 뭘 해도 저 여자는 저렇게 지랄 맞구나. 저 지랄 맞은 성질머리 내가 얼마나 더 맞춰줄 수 있겠어. 헤어지는 게 답이야 라고 생각해서 아예 가정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의심되고 막 속상하고 섭섭하고 하면 그걸 남편분한테 바로바로 표현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랬어요. 남편이 아, 내가 너를 의심이 들게 했구나. 내가 미안해.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렇게 약속.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고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한 거다. 그런데 남편 반응은 어때요? 남편은 이미 이 사고의 회로가 짜증으로 그냥 바로 연결이 직통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 그러니까 아내분이 약간 이렇게 섭섭한 표정 지으면서 자기야 이리 와봐 나랑 얘기 좀 해라고 하면 짜증이 그냥 바로 나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또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너 또 그 얘기야?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의심을 받고 살아야 되니? 너 자꾸 이럴 거면 나 너랑 못 살아. 이럴 거면 이혼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분은 또 상처받고 남편도 이 짜증이 난 게 며칠씩 풀리지를 않아.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자기 딴에는 노력을 했는데 이 와이프가 자꾸 내 속을 긁네. 아주 그냥 짜증이 나게 하네. 그러면 또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가기로 한 여행도 취소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 내 감정, 생각 이거를 남편에게 100%다 토로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남자들은 질려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럼 바람피우는 남편이랑 살아야 되나요? 아니, 안 살 거면 안 그래도 되지. 안 살 거면 그냥 나처럼 이혼해도 돼.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랑 계속 살고 싶고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를 계속 신경 쓰고 하면서 행동은 그게 아니니까 제가 그게 참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난 남편에게는 아내의 가치가 발바닥 밑에 붙어 있어요. 내가 나가서 딴 년 맛도 보고 나 이제 이 와이프 집에 있는 여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제발 떨어져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한테 아내분이 계속해서 뒷공무니를 쫓으면서 이 남자가 또 바람이 나면 어떡하지? 이 남자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든 거 아닐까? 전전긍긍 종종거리면서 뒷공무니를 쫓아다니게 되면 이 남자가 보는 아내는 더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가치가 나보다 떨어지는 여자한테 누가 사랑을 느끼고 누가 책임감을 느끼고 누가 이 여자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겠냐고요. 사실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런 파워 문제는요, 사회에서 이 계급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 직원, 능력 있는 직원은 사장도 그 직원한테 설설 기게 되죠. 이 직원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사장이 급여도 더 올려주고 이 사람 붙들어 두려고 복지도 높여주고 막 눈치도 보고 할 거예요. 더 많은 권리도 주고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을이 되고 아내가 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내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세요. 이 남자 바람 피웠어. 이제 넌 내 밥이야. 넌 을이고 내가 갑이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가정에서도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갑이고요. 독립적인 사람이 갑이에요. 근데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의존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의지하고 정서적으로도 의존하면서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니까 남편한테 오만 진상짓을 다 하면서 이 남자가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를 가정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 너 내가 네 애 엄마인데 너 나 없으면 애 못 키우잖아. 너 나 못 버리잖아 라고 생각해서 내 가치를 자식에게 찾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식 핑계로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조종하려고 드는 거 남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급기야는 못 참고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자꾸 애 핑계 대지 마. 나 너 없어도 애 키울 수 있어. 너 자꾸 그러면 너 몸만 나가. 내가 애 키울 거니까. 이딴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가정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가정 바깥에서 내 능력, 내 경제력, 내 사회성, 뭐 내 잘난 외모, 뭐 건강, 심지어는 그런 걸로 찾으셔야지. 이 남편에게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고 애로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내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높아진 여자, 자존감이 높아진 여자는
남편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내 인생에서 남편이 지금까지 거의 전부였는데 내가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좀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남편 이과 거 별거 아니네? 이제는 이 남편이 나한테 100%가 아니라 20, 30%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이 풍기는 아우라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남편도 이제 그걸 느끼겠죠. 이 여자가 요즘 나 말고 다른 재미난 일이 많아 보이네. 나 잘못하면 이 여자가 나를 떠나서 훨훨 날아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아내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남편도 아내를 다시 평가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남자들은 이게 그래도 이렇게 일치가 되거든요. 아내분들, 여자분들은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은 난 남편 너무 사랑하고 남편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행동은 남편이 나를 아주 질려서 떠나가게끔 만들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로는 저는 그냥 이혼할 거예요.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놈이랑 내가 왜 살아요. 하면서 감정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아직도 남편에게 막 전전긍긍 목매고 있고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루 종일 남편한테서 사로잡혀 있으면서 말로는 나는 남편 없이 살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좀 일치를 시키려면은 나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게 뭘까? 내가 두려운 게 뭘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남편에게 가진 감정이 대체 뭐지? 이거를 나 스스로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틀리게 막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중심도 못 잡으니까 남편도 씨발 뭐 어쩌자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 스스로를 좀 바라보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로 들어오셔서 가정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